예전에 보좌관이라는 제목의 텔레비전 드라마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드라마를 통해서 국회 보좌관, 보좌 직원들이 대충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인지 이해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회 보좌 직원은 국회의원의 모든 활동, 그러니까 법률을 만들거나 대정부 질문을 하거나 지역구를 관리하거나 기타 모든 활동을 보좌하고 지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국회 보좌 직원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탐탁치 않게 보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분명한 것은 국회 보좌 직원들이 일을 잘만 하면은 국민을 위해서 정말 많은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회 보좌 직원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어떤 대우를 받는지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특히 국회 보좌 직원이 되고 싶거나 국회 취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는 유익한 정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국회의원 보좌 직원에 관해서는 현재 국회의원 보좌 직원과 수당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만들어져서요.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국회의원의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었는데 이 법률 안에 보좌 직원 내용이 들어가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회의원 수당 중에 보좌 직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가지고 부적절하다라고 해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2022년 4월 5일 날 시행된 새 법에서는 이렇게 국회의원의 보좌 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로 법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여기 제2장의 제2조에 이 보좌 직원에 관한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좌관 등 보좌 직원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 직원에 대하여는 별표 1에서 정한 정원의 범위에서 보수를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좌관 등의 보좌 직원은 어떻게 뽑을까? 의원실별로 각자 기준에 따라서 자유롭게 뽑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실별로 함께 일하기에 적합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냥 자유롭게 뽑습니다. 따라서 보좌 직원이 되기 위해서 어떤 경력, 특별한 경력이 필요하다, 특별한 자격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보신 이 국회의원 보좌 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별표 1에 보면요. 이렇게 보좌 직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보좌관은 4급입니다. 그리고 별정직 국가공무원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신분 보장이 되지 않는 직업공무원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적인 공무원입니다. 따라서 이제 신분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년이 있질 않고요. 중간에 이제 의원이 이제 낙선을 한다거나 아니면 의원실과 이제 잘 맞지 않는다던가 이러면 이제 나와야 되는 그러니까 신분 보장에 있어서 굉장히 좀 취약성이 있는 그런 직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4급 보좌관이 2명, 그리고 선임 비서관 5급이고요. 2명, 그리고 비서관이 6, 7, 8, 9급 1명씩 있습니다. 전에는 6급 이하를 그냥 비서라고 했는데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번에 법을 바꾸면서요. 그래서 5급은 선임 비서관이라고 하고 나머지 급은 그냥 비서관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 외에도 인턴이 있고요. 인턴도 다시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요. 요것에 대해서는 이제 후반부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중요한 게 이 보수일 텐데요. 신분 보장이 되지 않는 만큼 보수에 있어서는 이제 다른 공무원들보다는 조금 더 우대해서 지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급은 21호봉, 5급은 24호봉 이렇게 호봉을 굉장히 높게 쳐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 밑에만 보면요. 4급은 월 평균으로 729만 9,560원, 5급은 월급으로 이제 646만 9,930원, 그리고 6급은 450만 4,620원, 7급은 389만 원 정도, 8급은 340여만 원 정도, 9급은 3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급으로 하면 이제 연봉이 한 8,759만 원 정도가 되는 액수입니다. 많다면 많고 또 적다면 적을 수도 있는 액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신분 보장에 있어서 굉장히 좀 취약성을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다소 완화하기 위해서 제5조 면직 예고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보좌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보좌 직원의 면직을 요청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면직 대상자, 면직일, 면직 요청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면직일 30일 전까지 국회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물론 뭐 이런 경우는 예외지만 어찌되었건 원칙적으로 30일 전까지는 직권 면직 요청서를 국회 사무총장에게 보내고, 그러면 국회 사무총장이 직권 면직 요청서를 받는 즉시 해당 보좌 직원에게 면직 예고를 서면으로 하도록 해가지고요. 일단은 면직을 할 경우 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그런 성격도 있고, 또 좀 이렇게 기분에 따라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면직을 막는 그런 성격도 있고, 이렇게 약간의 보완 장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변호사 자격이 있다거나 아니면 사회에서 커리어가 뭐 상당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곧바로 4급, 5급, 6급 이렇게 이제 급수를 달아서 보좌 직원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국회의원 선거 중에 캠프에서 열심히 일한 공로, 거기서 능력을 발휘한 공로로 그렇게 이제 고위직으로 곧바로 임용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인턴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차례대로 올라가는 케이스도 뭐 상당히 많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회 보좌 직원으로서 이 진입하는 통로, 진입 경로로서 인턴이 유용하게 자주 사용이 되는데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제 보좌 직원도 그렇고 인턴도 그렇고 채용 공고는 국회 홈페이지에 의원실 채용란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 수시로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걸 보고 곧바로 지원을 하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턴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보면요. 각 의원실별로 한 명을 뽑을 수가 있고요. 동일 기간에 2인 이상 채용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무기간 연중 12개월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뭐 1년 내내 일을 할 수가 있네요. 다만 이제 요게 제한이 있죠. 개인이 국회 인턴으로 근무하는 총 재직 기간은 22개월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2년을 꽉 채우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턴으로 빨리 수련을 하고 곧바로 이제 승진을 해서 급수를 다는 게 중요하겠죠. 채용 절차는 뭐 마찬가지입니다. 각 의원실에서 개별 선발을 하는데요. 다만 이렇게 이제 한 명씩 의원실별로 한 명씩 뽑는 요 인턴의 경우에는 국회 사무총장과 인턴 간 약정 체결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사무처에서 임용을 하는 형태를 갖고요. 급여도 국회 사무처에서 나오는 형태를 갖는 이런 이제 인턴이고, 이건 정식 인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턴 보수를 보면 기본급이 월 191만 4,440원, 연장 근로수당이 이제 월 28만 3천 원으로 정액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합치면 200만 원이 살짝 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연차 유급 휴가가 있고요. 1월을 개근한 인턴에게 1일의 유급 휴가를 부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도 있고요. 1년 계속 근로라면 31분의 평균 임금을 퇴직하는 인턴에게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대 보험 역시 의무가입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회 사무처와의 계약을 통해서 하는 인턴이 아까 보셨던 이제 정식 인턴입니다. 근데 이 인턴 말고 이외의 인턴도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입법보조원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요. 이 인턴의 경우에는 의원실이 자체적으로 채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약간 열정페이 식으로요. 좀 급여가 굉장히 낮다던가 거의 없다던가 이랬는데, 지금 그게 좀 개선이 되어서요. 4대 보험 가입해야 되고, 근로계약서 정식 작성해야 되고, 법정 최저임금은 준수하라. 이런 이제 가이드가 나와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까지 국회 보좌 직원이 누구인지, 또 어떻게 되는 것인지, 어떤 대우를 받는지 간단하게 살펴보셨습니다. 국회라는 기관은 헌법의 입장에서 보면요. 헌법을 제1차적으로 구체화하는 기관으로서요. 국민의 또 대표자로 구성되어 있는, 헌법의 입장에서는 가장 가까운,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소보다 국회가 헌법과는 더 가까운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헌법을 공부하시거나 관심이 있는 분들은 국회, 그리고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주의 정치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국회 보좌 직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헌법과 관련된 어떤 직업 영역 이런 게 있는데 잘 모르겠다, 궁금하다 이런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를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